자, 목요일은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듣고 계시는 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모두 수사반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깊이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뭐 아주 강력 범죄가 아니고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술 상황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해야 되는데 여성 두 분이 마사지를 받으러 몸이 아프니까요. 뭐 약간 외국 국가 이름을 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지금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수사가 및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그냥 주변에 보면은 요즘 여성분들도 상암동 주변에도 몸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면 많이들 받으러 가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느냐?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있는 뭐 보통 이제 합법적인 형태의 네. 뭐 많이 찾는 흔히 말하는 뭐 변태업소 이런 데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런 거 아니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 두 분,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이제 범죄를 당하신 거고. 네.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아마도 해바라기센터에서 바로 네네. 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그렇지 않았으면은 사실 증거가 없어졌을 맞습니다. 텐데. 주장과 진술만 갖고 있으면 그렇죠. 또 길어지고 어렵거든요. 이렇게 체내에서 DNA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그래서 구속된 상태인 거죠. 그 범인 둘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마사지샵의 종업원들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안전해야 될 공간이 네. 거의 지옥으로 변한 것이 어떤 일이냐 이런 문제가 돼서 이 게시판에도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사건 초기에 이 두 여성분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고해서 뭔가 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글들이 여론들이 막 퍼졌어요. 아니 지금은 명백한 피해자임이 밝혀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왜 이런 식의 논란이 커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상황적으로 좀 모호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범죄자들이 범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대로 돌려보냈을까?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어떤 이제 강간약물 같은 거 네네. 이런 걸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준강간이 되겠죠. 네네. 그러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뭐 생존자 살아나왔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는 뭐 강간 범죄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뻔히 이렇게 들킬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보내줬을까? 네. 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네. 이제 그 게시판에서 저 피해자분이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게시판에도 자기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올려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인 네. 거죠.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생존이라는 말이 참 서글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2차로 더 중한 생명을 그렇죠. 앗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온 것 자체가 의심받는다는 좀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피해자, 그래서 피해자다움, 그리고 성범죄의 상황 네. 이런 부분에 의심이 갖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여태까지 우리의 이제 사법 네. 관행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봐왔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 이를테면 웃고 있던데 CCTV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신고하려고 했을 때 더 큰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일종의 좀 생존을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면밀하게 그런 이제 원칙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CTV가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에 끌려갔는데 네. 그 옆에 이제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인 거예요. 뭐 이렇게 딱 어깨 동무하고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억압적인 말로 했는데 네. 웃지 않으면은 뭐 해코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그 피해자분이 웃으면서 이제 저기 모텔 주인하고도 얘기하면서 올라갔는데 그게 거꾸로 피해자한테 불리한 맞습니다. 증거가 되니까 CCTV가 오히려 이런 형태를 방해하는 형태가 돼갖고 면밀한 수사, 면밀한 부분에 어떤 정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체적 사실관계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카메라에 찍힌 장면만으로는 충분한 팩트가 될 수 없다. 이게 교수님 지금 핵심 지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 보실 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이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가급적 의료기관 같은 데서도 뭐 마취 상태 이럴 때 이게 뭐 믿고 내 몸을 맡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무슨 좀 속담 비유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무슨 고양이 앞에 뭐 생선 갖다 놓기 이런 것처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범죄자의 이런 형태의 뭐 이제 취업 금지 이런 형태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제한 그게 없군요. 근데 이걸 또 제한을 둔다고 하면 또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자정은 필요하겠다. 말하자면 네. 이런 업계에 어떤 협회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조금 위험성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종업원으로 취업 못하게 하는 것도 이 업주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업주들도 신뢰를 못하게 되고 그렇죠. 고객들이 안 가게 되죠. 이제.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어떤 자정적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범죄자들의 문제겠죠. 네. 일단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 두 분을 분리시키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여지는 건 뭐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상황은 명확히 왜냐하면 이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피해자분이. 네. 아까 또 데이트 강간약물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너무 그럼 완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썼는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모르죠. 네. 말하자면 상황 자체가 네.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게 탐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GHB 같은 경우는 6시간, 그렇죠. 10시간 지나면은 노출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상황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범인들의 체액이 나왔고 네. 그거로 인해서 이제 구속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한데 네. 그 다음은 사실은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아내야 되고요. 그래야 또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 두 명이 각각 다른 방으로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통상 그렇게 건전하게 신체에 근육이 피로를 푸는 곳을 가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뭐 기껏해야 커튼 정도인데 네. 아예 다른 방으로 끌고 갔다. 이것도 범행 의도가 계획적이다. 이렇게 익힐 수 있나요? 교수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업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그런 오픈된 있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른바 퇴폐업소 같은 데는 네네. 그렇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네.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분명히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앞서도 사실은 이제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 사건을 접하고 일단은 그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의 남자친구가 종업원들을 폭행하면서 좀 감금하고 끌고 다녔어요. 이게 참 이게 사적 구제가 이래서도 사실 좀 논란이 생긴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진 것은 그 당일날인가 봅니다. 네네. 밤늦게 이제 이 남자친구 분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종업원 그러니까 말하는 범인들이죠. 네. 납치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를 끌고 다닌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것도 역시 처벌을 지금 받은 받았죠. 상태에서 네. 구속된 상태인 거고. 근데 사실 심정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분노할 수 있죠.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것이 사적 구제가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처벌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이게 교수님 사실 이제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이가 뭐 폭행을 당하거나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적으로 법이 아닌 사적인 자기 힘에 의해서 보복을 하거나 이른바 좀 뭐랄까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뭐랄까요 판단 내린 경우 이거 범죄 중에서 좀 중하게 보고 있나요? 사적 보복. 그래 이제 보복 범죄라고 하죠. 그리고 또 납치 감금죄가 되고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네.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여러 가지 감안은 해 주시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범죄가 억울해서 범죄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검사 받고 앞서 해바라기 센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범행의 증거를 찾아내고 도움을 받는 곳인데 경찰 수사는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찾아가야 될 건 남자친구들이 아니라 경찰 아닌가. 바로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는 이제 추정입니다만 경찰이 오판을 하지 않았을까. 말하자면은 네. 상황 자체를 오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네네. 맞는 거고요. 근데 한 달 정도 조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쁘다는 핑계는 핑계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중범죄인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 전체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피해자들의 어떤 행동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오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확히 또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이 담당 경찰도 징계를 받아야 되죠. 예. 왜냐하면 즉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2, 3일 내에서는 확인을 해야죠. 교수님 이 성폭행이나 성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 사실 굉장히 초기의 증거를 못 잡으면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사실 정치권에도 그런 논리들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명확한 증거가 예. 없는 경우에. 이래서 내가 정말 피해를 입었다 혹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어떤 조치를 하고 또 경찰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피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좀 이건 국민들한테 좀 교육 차원에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버릇센터 같은 피해자 전문 요원들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경찰서에는 관련된 성범죄 피해자 전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의 배치를 받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련된 형태의 증거를 취득하게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냐 하면은 그 증거가 취득되지 않았을 경우는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서로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해자로 추정되는 쪽이나 네네. 피해자로 추정되는 쪽에 대해서 여러 그렇군요. 거짓말 탐지기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받게 되면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나 이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폭행 사건의 조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네. 증거가 명확하면은 CCTV라든가 이게 그러면은 네. 딱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만은 네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거짓말 탐지기가 보통 2, 3주 걸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하고 반복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신뢰성 있게 네. 데이터를 검증해야 되고 이런 예. 과정들이 물론 이제 서울이나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요원을 많이 육성을 하고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또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기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간이 좀 짧게 걸립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성폭행이 아닌 사건, 네. 다른 사건도 이런 거짓말 탐지기를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순서가 조금 밀리는 경우나 아니면 적체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네. 과학적 혹은 내진 절차적인 증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역으로 이번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아는 분 아닌데 갑자기 나를 성추행 혹은 성폭행 가해자다라고 지목했을 때 똑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이분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사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았을 경우는 네. 바로 이제 증거 관련된 부분 네. 말하자면은 본인 이제 휴대폰 같은 동영상을 네. 찍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의 심정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본인만 화만 막 내면 안 되고요. 네네. 주변에 명확한 어떤 증거를. 객관적인 어떤 분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알리바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네. 지금 여기 이 상황을 보셨죠? 좀 증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 아니면 그분한테 찍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있는 이 관련된 변호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네.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억울하다고만 막 분노하면은 네. 그다음 절차가 안 돼요.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야 대처를 되겠죠. 네. 냉정하게. 예. 요즘 뭐 신체 접촉 같은 경우도 워낙에 뭐 그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사소하게 부딪히거나 충돌이 있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거라면 명확하게 그 사실을 분노하지 마시고 예. 예. 저는 전혀 그런 의도 아니고 해서 증거를 만들고 주변 상대방을 사람의 설득해야 도움, 되는. 네. 객관적 도움.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습니다. 뭐 거기서 죄송하다고 하면 네가 인정하게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수님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를 좀 미리미리 잘 알아두시고요. 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범인들 혐의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또 계획적이고 공간을 분리해서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 일단 계획성도 있었고요. 본인이 처음에는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부인을 했고 번복됐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성폭행 말고 다른 강제추행도 있었을 수 있겠다. 네. 의도성과 여제도 나타날 여제도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있는 다른 여성분들이나. 만약에 이 종업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이게 저는 좀 약물 문제 사실은 여기서 좀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애매한데요. 애매한데. 지금 흔히 젊은 여성들 파티나 어디 가면 남이 주는 음료수 먹지 마라라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가스.
햇가스. 햇빛가스 같은 예, 이런 햇가스 네. 같은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접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럽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주사 테러 같은 형태. 맞아요. 지나가다 쿡 찌르고 지나가는데 따끔하는 부분. 쓰러졌는데 정신을 잃었다. 뭐 예,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이게 세상이 좀 너무 힘든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최소한의 확인 정도.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청하고 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경찰에서 다른 여죄에 대한 뭐 수사를 하겠지만 특히 약물 같은 데 수사를 하겠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순 한 건만으로는 사실 이건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이번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기 어려운 여러 의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전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서 잠깐 언급된 다른 주제긴 합니다만 그 위험한 약물이라든지 여러 좀 부적절한 그런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입이라든지 유통 자체가 안 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규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